자, 여러분, 과거 전국적으로 대유행했던 유행성 결막염을 기억하시나요? 아폴로 눈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임시 최근 아폴로 눈병에 걸린 사람들이 11호가 달에 출혈성 착륙했을 결막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유행성 결막염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2025년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그랜드안과 대표원장 이영섭입니다. 네, 여름철에 환자분들이 안과를 많이 찾는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눈병과 다래끼인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얼굴에 땀이 많이 나니까 땀을 닦으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손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비비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다래끼나 눈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 눈병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잘 옮는 병이기 때문에 올 여름처럼 폭염이 길어질 경우 폭발적으로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막염 중에서 소위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유행성 결막염의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질환인 감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감기도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침이나 콧물, 통증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이와 비슷하게도 유행성 결막염, 즉 눈병의 경우도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 눈곱, 충혈, 통증, 이물감 이런 것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안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특성상 매년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균의 경우는 그래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진 않고 내성이 있긴 하지만 약으로 치료를 못할 정도로 변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매년 구조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약을 열심히 개발해도 바로 다음 해가 되면 그 약이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아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또 매년 유행을 반복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이 되어 있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병 바이러스의 경우 사실 눈에 그렇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약회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개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이후에 눈이 충혈이 되면서 눈곱이 끼는 경우는 눈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눈병은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진 않지만 물이나 손을 통한 감염은 잘 되는 편입니다. 또 수영장의 염소 성분에 의한 알러지 결막염일 가능성도 있고 드물게 세균성 결막염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충혈 및 눈곱이 심한 경우는 무조건 안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만 증상이 경한 경우는 인공 눈물 정도만 저만하면서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돗물로 세척하는 거는 저희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식염수 세척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저만을 자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00만 반려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론상 옮을 없습니다. 사람과 강아지는 종이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종 특이성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전염은 이론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인수 공통 전염병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람들이 다 반려동물을 많이 강아지, 고양이 같은 걸 키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사람과 그런 반려동물의 동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가끔씩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에게 사용하는 안약을 소아에게 사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듯이 일단 사람과 강아지는 체중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용량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강아지는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알러지나 세균 감염이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약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안약을 만약 세균성 각막염이 있는 강아지에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감염을 더 악화시켜서 실명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아끼려고 하지 말고 동물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는 습관입니다. 또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일례로 코로나 시기 때는 모든 분들이 위생관념이 철저해져서 손을 잘 씻어가지고 눈병 환자들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사실 개인 위생만 철저히 지켜도 다래끼나 유행성 결막염은 충분히 예방됩니다. 참고로 저는 단 한 번도 위해 질환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아주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실 눈병 걸리면 전공의 때 눈병 걸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환자들 다 보고 있는데 대학병원인데 1년차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안 그랬는데 눈병 걸린 선배한테 일부러 눈을 비빈 다음에 자기 눈에 비벼서 눈병을 걸리겠다는 소문도 존재합니다. 학생 때 많이 했죠. 안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오늘 안물안궁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